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통신 메커니즘으로 토픽이 무엇인지, 그리고 토픽을 이루는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제를 실행시켜보고 토픽에 대한 이론을 배운 다음에 토픽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를 배워보고 토픽을 다루는 여러 커맨드 라인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예제부터 실행시켜보죠. 우리 예제는 다음과 같이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터미널들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패키지들을 사용해 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이 토픽 패키지를 사용하는데요. 다음에는 파이 서비스 패키지, 파이 액션 패키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마다 필요한 패키지를 빌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로스복스를 하시고 이 주캠프 로스트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셔서 cbp 특정한 패키지만 빌드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토픽 패키지만을 이렇게 빌드하겠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약어가 제가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이 커맨드 라인을 제가 필요할 때마다 붙여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파이토픽 패키지를 빌드를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윈도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 안에 있는 setup.bat를 빌드 할 때마다 갱신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C++를 통해서 빌드하게 되면 이 과정을 꼭 해줘야지 갱신된 그런 소스 코드가 반영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예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gcamp 월드가 등장할 것입니다. 드디어 여기서 뭔가 실습을 해볼 건데요. 자, 다음 커맨드 라인을 입력해 주세요. lost run pytopic 패키지에 있는 cmd vel pub node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이 로봇이 움직이게 될 것이므로 위치를 잘 이쁘게 잡아주세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기 몇 초가 지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5초가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그런 예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토픽을 통해서 제가 구현해 놓은 것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해보고 넘어가 보자 하는데요. 우리가 RQT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 우리가 실행한 것이 cmd vel pub 노드였죠. 이 pub 노드가 뭔가 화살표를 통해서 드라이브 컨트롤러에게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받은 신호를 통해서 가제보상에 있는 로봇을 움직인 것이죠.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스키드봇 cmd velocity라는 토픽을 통해서 이 pub 노드가 퍼블리셔가 되고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서브스크라이버가 돼서 이 커맨드 벨로시티의 메시지 타입을 사용해 로봇을 움직이라는 데이터를 5초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제보 시뮬레이션상의 로봇에게 스키드봇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 퍼블리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느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뮬레이션은 켜두고 하죠. 자, 로스트 토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노드들 사이에 데이터가 오갈 때 토픽도 있고 액션도 있고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마치 친구랑 얘기할 때 전화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듯이 각각의 통신 메커니즘에도 장단점과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앞으로 계속 강의를 들으실 때 토픽만의 특징, 액션만의 특징, 서비스만의 특징 이런 점에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에 따르면 토픽은 여러 노드들 사이에 데이터가 오가는 길, 버스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예시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친구한테 보낸다고 하면은 제가 수신자, 제가 보낼 송신자가 되고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구분 짓죠. 마찬가지로 로스2에서도
이 토픽을 보내는 주체, 보내는 노드를 퍼블리셔라고 하고요. 이 토픽을 받는 주체, 받는 노드 안에는 subscriber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데이터가 오가게 될 것인데요. 이 오가는 데이터는 바로 메시지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A 노드 안에 퍼블리셔가 있고, 퍼블리셔는 데이터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B 노드에 있는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때 데이터가 오가는 길은 토픽이라고 지칭합니다. 실질적으로 오가는 데이터는 메시지라고 보냅니다. 이거는 토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토픽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픽은 1대1 통신이 아닌 1대 다 통신입니다. 사실 다대 다 통신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다대 다 통신은 사용하면 오히려 더 안 좋죠. 센서 데이터가 의미 있는 하나를 사용해야지, 여러 센서 데이터 막 혼합돼서 어떤 게 정밀한 센서 데이터인지 모르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하겠죠. 그래서 1대 다 통신이 가능한데요. 지금 밑에 있는 이 움절처럼 하나의 퍼블리셔가 메시지를 토픽으로 퍼블리시하면 2개 이상의 노드들이 서브스크라이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속성이니까 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양쪽 바퀴를 동일한 속도로 굴리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때는 바퀴 제어 신호를 보내는 노드가 있을 것이고, 제어 신호를 받아서 바퀴를 실제로 구동하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노드가 있을 거예요. 이때 바퀴가 앞으로 1m/s로 굴러라 라고 주면 2개의 컨트롤러 노드가 이것을 받아서 동일한 속도로 양쪽 바퀴를 돌리는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토픽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토픽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기본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바퀴를 굴릴 때 우리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면 while문 안에 이것저것을 넣어 놓죠. 그런 것처럼 토픽 또한 지속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낼 때 많이 사용되곤 한답니다. 여기까지 토픽의 뭔가 특성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토픽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아까와 같이 퍼블리셔가 있고 서브스크라이버가 있고, 이 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로봇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사실 다뤄져요. 이미지 센서 데이터가 다뤄질 때도 있고, 모터로부터 어떤 엔코더 값이 다뤄질 때도 있고요. 온도 데이터가 다뤄질 때도 있고, 어떤 밝기와 같이 좀 특별한 데이터들이 다뤄질 때도 있어요. 더불어서 센서 데이터도 있고 제어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제어 데이터는 우리가 동작시킬 로봇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자동차용 로봇이면 조향과 스로틀, 앞뒤 제어 신호가 되겠고, 로봇팔이라면은 각각의 관절들 사이에 있는 모터에 대한 컨트롤 신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능을 가진 인간형 로봇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로봇 팔들이 더 많이 달린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드론과 같은 비행체라고 했을 때는 또 데이터 형식이 달라지겠죠. 이때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로스2에서는 기본으로 여러 가지 미리 구비된 데이터 형식을 제공합니다. 토픽의 경우는 이것을 메시지 형태로 제공을 하며, 줄여서 MSG라고도 실제 코딩할 때는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간에서 볼 주요 메시지 형식으로는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MSG 트위스트, 이 형식의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형식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트위스트 형식은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 움직이는 로봇을 위해서 선속도, 각속도를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링크를 가져왔는데요. 네,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 형식을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리니어, 앵귤러
라는 벡터3 형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벡터3라는 형식은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 로스에서 제공해준 자료형이에요. 첫 번째, 리니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니어를 들어가 보면 이제는 우리가 평소에 코딩에 익숙한 플로트 64비트의 XYG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때 그러면은 선속도가 X축으로의 선속도, Y축으로의 선속도, G축으로의 선속도를 가진 선속도라는 이제 메시지 타입을 하나 넣어주었고, 앵귤러를 또 살펴보면 앵귤러도 또 XYZ라는 플로트 64비트의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X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각속도, Y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각속도, Z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각속도, 롤피치 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 로스에서는 다양한 로봇들을 제어하기 위한 웬만한 메시지 타입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 여기 지금 보시면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벡터 3가 결국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로스 메시지 타입 안에 또 다른 로스 메시지 타입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뭐 플로트, 인트, 뭐 더블, 뭐 벡터, 리스트 이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들이 있고, 이 자료형들을 조합해서 로스만의 기본 메시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만들어진 메시지는 또 다른 로스 형식의 메시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경우 사실 이 트위스트는 상당히 간단한 형식이긴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조회하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까지도 배워볼 예정인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토픽이 어떤 메시지 타입을 사용해야 할까요? 라는 관점, 실제 구현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당연히 구글링 하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드론을 만들고 싶은데 드론을 로스로 만든 경우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는 어떠한 형식의 메시지 타입을 사용했는지를 찾아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저만의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만든 로봇이 정말 세상에 없던 로봇이거나 새로운 센서다 라고 할 때는 존재하지 않겠죠. 뭐 어, 예를 들어 보면 이러한 드론 형식의 로봇 팔이 달렸다든가 아니면 날아다니는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형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로스 메시지들을 조합해서 혹은 새로 만들어서 직접 여러분들만의 커스터마이징 메시지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과정에서도 제가 몇 개 직접 만든 메시지들을 사용하곤 할 건데요. 하지만 이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루지 않고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렇고요. 그 대신에 링크로 제가 걸어 두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엔. 자, 그러면은 실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실행시켰던 노드가 뭐였죠? cmd bl pub 노드를 실행시켰죠. 이 노드는 어떤 메시지 타입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는 우리 이 노드가 5초 후에 끝났죠? 이러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 않으니까 5초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블리시를 반복하도록 하는 노드를 제가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살펴보죠. 가제보는 잠깐 꺼두고요. 완벽히 끄기 위해서 킬 G를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끝없이 이제 벨로시티 커맨드를 퍼블리시 하는 노드를 실행시켰습니다. 이때 새로운 것을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제 노드 로스트에 자꾸 오타가 있네요. 여기 새로운 노드를 동작시켰으니 전체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스트 노드 리스트를 통해서 현재 동작 중인 노드의 리스트를 받고 당연히 다른 거 다 껐으니까 커맨드 벨로시티 펍 노드만 나올 것입니다. 이 노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로스트 노드 info를 사용했죠. 이렇게 하면 지금같이 긴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보기 힘들어서 알그티 그래프를 쓴다고도 얘기했었고요. 근데 잘 살펴보면 이제 그럼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를 볼 수 있네요. 이 노드 안에는 서브스크라이버는 하나도 없고 퍼블리셔는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파라미터 이벤트와 로스 아웃은 기본적으로 로스 안에서 다른 노드들과 인터페이싱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길 보시면
스키드봇의 CMD 벨로시티라는 퍼블리셔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메시지의 트위스트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행시킨 노드가 어떠한 메시지 타입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로스트 노드 인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그럼 이제 토픽만을 위한, 메시지만을 위한 로스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픽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스트 노드로 실행시켰던 것처럼 토픽도 로스트 토픽으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트 토픽 리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3개의 토픽이 있네요. 아까 위에서 봤을 때 파라미터 이벤트랑 로스 아웃이 있었죠? 그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스키드봇의 커맨드 벨로시티가 보이고요. 제가 계속 이거를 커맨드 벨로시티라고 있는데 이게 커맨드 벨로시티, 그래서 그 속도에 대한 커맨드의 약자여서 CMD _VEL 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 타입입니다.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입에 붙어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겠다네요. 그러면 이 토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마치 로스트 노드 인포처럼 로스트 토픽 인포가 있습니다. 로스트 토픽 인포를 사용해 보면, 자, 퍼블리셔는 하나가 있고 지금 서브스크립션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퍼블리셔가 3개였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2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드를 생성하면 전체 로스트 인터페이스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기에 카운트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퍼블리셔만 개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계잖아요, 서브스크립션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가지보를 실행시킨 다음에 자동으로 계속 실행시키니까 바로 돌고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카운트가 하나 늘어나는 게 되죠. 왜냐면 가지보에 있는 로봇이 이것을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다시 가지보 종료하고 킬지로 확실하게 종료하고 이것도 종료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픽 커맨드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메시지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구글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로스 투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를 치면 이렇게 커먼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커맨드 라인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가 바로 2개의 노드 사이에 혹은 2개의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 사이에 인터페이스 하는 그런 뭐 메시지면 메시지, 액션이면 액션, 서비스면 서비스, 그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커맨드이거든요. 그래서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를 하고 보고 싶은 메시지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까 여기 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커맨드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로스트에서는 이러한 기본 자료 형들을 DDS에서 사용하는 DIL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내부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으시면 저도 깊게 파고들고 싶으니까 제가 더 레퍼런스를 나중에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메시지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뭐 당연하지만 구글 검색을 해보는 것과 두 번째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픽 퍼블리시를 할 때 이 커맨드 라인을 사용해서도 토픽 퍼블리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노드를 실행시켜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커맨드를 사용해서 퍼블리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보죠. 자, 이렇게 로봇을 동작시키고 미리 커맨드 라인들을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로봇을 준비하고 실행을 시켜보죠.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초마다
로봇에게 커맨드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만약에 로봇을 멈추고 싶다 했을 때는 이걸 종료하시고 밑에 있는 것을 동작시키면 로봇이 멈췄어요. 자, 이 커맨드 라인을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로스트 토픽 펍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서브스크라이버에게 퍼블리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이 뒤에 옵션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개는 차치하고 어떠한 토픽에게 퍼블리시를 할 것인지 토픽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메시지 타입을 사용할 것인지 메시지 타입 이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기반한 것이냐 여기서 기반한 거예요. 리니어 안에 있는 XYZ가 있고 그래서 리니어 안에 있는 XYZ 앵귤러 안에 있는 XYZ를 마치 이런 뭐 제이슨 타입처럼 이렇게 넣어서 커맨드 라인으로서 퍼블리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두 개의 옵션이 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마이너스 레이트 1은 퍼블리시를 할 주기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Hz로 퍼블리시 한다는 거니까 1초마다 컨트롤 신호를 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once라는 것은 한 번만 퍼블리시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실행시켰을 때 이 레이트 1을 통해서 실행시키면 1초마다 뒤에 있는 제어 신호가 이제 퍼블리시 됐던 것이고요. 밑에 있는 이거를 사용하니까 한 번만 퍼블리시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로봇을 정지시켜라 라는 것을 퍼블리시 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 뒤에 적어줘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더불어서 제가 아까 이 트위스트 형식은 상당히 간단한 형식이라 했는데 이것을 많이 복잡한 형식이 되면 정말 상당히 적어줄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수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테스트할 때 빼고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토픽 에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퍼블리시를 시켰을 때 가져보는 거죠. 엔드리스 퍼블리시를 실행시키고 지금 제가 퍼블리시 하고 있는 데이터를 세부 정보를 보고 싶다 혹은 잘 퍼블리시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에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같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별로 움직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해보면 계속해서 뭔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같은 내용을 보내서 그런 것인데요. 리니어 벨로시티 X를 0.5, 앵귤러 벨로시티 Z를 1.0으로 퍼블리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에코, 즉 우리가 메아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마치 메아리처럼 얘기하듯이 그대로 전송되고 있는 내용을 터미널에 띄워주는 그걸 에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전송되고 있는지만을 보고 싶을 때는 RQT를 사용하면 됐었죠. RQT 그래프로요. 그래서 사실 RQT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부 데이터가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는 RQT 그래프에서 볼 수 없죠. 이러한 형태에서 로스 투 토픽 에코와 일반 RQT 그래프에서 보는 것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RQT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강의 노트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한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로 알려드리고자 하면 RQT를 실행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플러그인에서 토픽에서 여기 토픽 모니터를 눌러주세요. 자, 다시 한번 플러그인의 토픽에 토픽 모니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오가고 있는 모든 토픽이 보입니다. 여기서 여기 옆에 있는 이 네모 버튼 체크박스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꺽쇠를 열어주세요. 또 열어주고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퍼블리시 되고 있는 헤르츠도 나오고 실제로 어떤 값들이 오가고 있는지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RQT는 그렇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갱신되는 속도가 제가 여기서 막 순식간에 뭐 0부터 10까지 다시 10부터 0까지 막 주르륵 가라고 해도 빠른 헤르츠를 갖게 된다면 이 RQT 모니터 상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는 에코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 RQT 그래프, 토픽 모니터가 각각 쓰이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복잡하셨다면 잊으셔도 좋아요. 사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일단 로스트 토픽 에코로는 무조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지보를 키고 엔드리스 루프까지 켠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엔드리스 루프까지 켠 다음에 다시 한번 알큐티 그래프를 보죠. 새로 고침을 해주세요. 자, 제가 강의 초반에 말했던 내용이죠. 커맨드 벨로시티 펍 노드가 스키드봇의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을 통해서 이 스티어 드라이브 컨트롤러에게 제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토픽을 통해서 보내고 있고 오고 가는 메시지는 트위스트 형식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에서 이 두 개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픽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실행시켰던 이 노드들을 실제로 어떻게 코딩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국은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코딩해보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